자, 그럼 도함수와 미분 가능성의 완전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넘길게. 만약 기본적인 개념이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찾아보세요. 검색을 해서. 자, 일단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가 미분 계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하세요.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좌미 우미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야. 평균 변화율이 뭔가요? 하면 우리가 두 점을 잇는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 d-a분의 f-fa 이렇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또는 우리가 b-a를 h로 치환해서 이 차이인 거야. h분의 a하고 a 플러스 h 이렇게 두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얘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 기울기로 줄여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점을 연결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취한 거야. 어떤 극한을 취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두 점이 점점 가까워질 때야.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평균 변화율인데 그냥 평균 변화율은 아니고요. 어떤 극한이냐면 따라하세요. 정점과 동점. 네, 정점과 동점이라는 거 알아야 돼. 둘 다 정점이면 당연히 가까워질 수가 없고요. 둘 다 동점에서 둘이 같이 가까워진다? 그럼 미분계수 정의에 맞지 않는 거야.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동점이 있을 때 동점이 정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두 점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좀 모양은 상관없어. 예를 들면 내가 뭐 F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정점 X좌표가 뭐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뭐 T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T제곱 내 맘대로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자리를 뭐 루트 T 이렇게 볼까요? 루트 X 뭐 이렇게 나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얘가 가까워진다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가까워진다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 미분계수를 나타내려면 리미트 X가 루트 X가 해도 괜찮아. 루트 X가 T제곱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좀 꼴보기 싫다. X가 T 내제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얘가 동점의 X좌표가 정점의 X좌표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X좌표 차이, X 증가량이니까 루트 X 마이너스 T제곱 Y 증가량 하면 지금 FX죠? FT제곱 F 루트 X 그러면 얘 Y좌표, 얘 Y좌표 빼면 되니까 이거 분해하고 F 루트 X 마이너스 F T제곱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문자에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루트 T로 루트 X로 놔도 되고요. 아니 뭐 X 3승으로 놔도 돼. 내 맘이야. 그러면 이거는 동점 얘를 이제 X 3승을 이제 바꿔버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 3승 X 3승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T제곱, FT제곱은 따라하세요. 정점 얘분의 얘는 그리고 얘, 얘가 결국은 무슨 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동점. 결국은 정점과 동점의 평균 변화율이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그 동점, 움직이는 점이 정점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그럼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미분계수 하면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들 한번 우리가 공식 표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F'A라는 기호는 줄임말이에요. 뭘 줄여 말하기로 한 거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이 순간 변화율은 X는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얘기를 하고요. 기하학적 의미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여기서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F'A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같은 의미야.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가 F'A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미분계수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여기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 두 값이 각각 존재하고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걸 F'A라고 부르자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해해야 너희가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 까다로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최대한 짧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평균 변화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그걸 우리가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상황을 두고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부르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가 존재할 조건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미분계수 정의가 아까 말했다시피 문자에 자유로워요. 왜냐면 모양만 맞추면 돼요. 결국은 이 자리에 뭘 집어넣든 세모 네모에 뭘 집어넣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결국은 F 이렇게 있을 때 저게 의미하는 건 세모가 네모에 가까워지는 거면 이게 변하는 변수인 거야. 얘는 상수여야 돼요. 자, 그럼 세모가 변하는가? 네모가 고정될까? 그러면 여기가 네모, 여기가 세모.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F 네모, 여기가 F 세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의미는 이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 두 점의 기울기,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인 거야. 근데 이 세모가 네모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니까 이 점이 점점점 이동해서 이렇게 되다가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면 극한은 가까워지는 대상을 말하는 접선의 기울기로 딱 끝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두 번째 식 H식이죠. H식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 얘네들의 차 있죠. 세모 마이너스 네모를 H로 치환한 거예요. 치환하면 이 세모를 내가 네모 플러스 H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이 자리도 세모 대신에 네모 플러스 H를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H식인 거예요. 자, 이 원리에 의하여 이 세 가지는, 두 가지는 자주 나오는 거. 얘는 좀 발상적이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넣어놨고요. 자, 첫 번째, 이거는 H분의 A 플러스 KH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이해를 하면 사실 이거 외울 이유가 따로 없거든. 자, 이거 A, F.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정점의 X좌표, 동점의 X좌표인 거야. 그럼 이게 Y 증가량의 의미인 거야. 그럼 분모에는 얘네들의 차이 X 증가량이 있어야 되는데 KH가 있어야 되는데 H밖에 없죠. 그래서 K를 뭐하고? 곱하고 옆에도 곱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얘는 그럼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만족하는 거죠.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 F'A로 바꿀 수가 있어서 K, F'A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많이들 실수하는데, 자, H가 변하는 거야. H가 0에 가까워지는 값이 H가 변해요. 그럼 얘는 좌표가 변하는 애야, 지금 H 때문에. 얘도 지금 H가 포함되어 있죠? 변하는 애야. 그럼 얘 동점의 X좌표, 동점의 X좌표. F가 있으면 이게 동점의 Y좌표, 동점의 Y좌표인 거야. 그럼 이거 미분계수 못 바꿔요. 그래서 정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이렇게 해서 정점을 추가를 해주고, 그런 다음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식이 각각 1번. 이걸 이용하면은 K 나누고 K 곱하고 L 나누고 L 곱하고 이렇게 해서 K-1 F'A이 된다. 당연히 보자마자 결과를 쓸 수 있어야겠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이고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식인데 우리가 미분계수는 보통 0분의 0꼴이거든요. 얘는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 구조적이야. 근데 이런 모양 나온다? 당황하지 말고 n분의 1을 치환하면 돼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h를 n분의 1 하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2번식이 나왔죠? 이걸 변형이 2번식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역수로 치환해버리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좀 경험으로 가져가야 돼서 굳이 내가 개념 프린트에 넣은 거고요. 자, 지금 내가 말한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알아야 뒤에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단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거 못 풀어요. 자, 극한식과 미분계수의 정의. 자,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하여 라고 했지만 사실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고요. 얘를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이걸 만족한다면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네이버하고 관찰한다. 네이버는 분모의 극한이 몇이야? 0인데 뭐하면? 수렴하면 누구의 뭐가? 분자의 칸도 0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A는 B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서도 괜찮아.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한 조건이 만약 없었다면 이거 만약 없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틀린 거야. 왜 틀렸어요? 자, 왜 틀렸나라고 묻는다면 우리 미정계수의 결정 1번은요. 분모의 극한이 0이면 수렴할 때 분자의 극한도 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b 분자의 극한도 0이다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f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천사가 이거 못 받았다가 개념 프린트? 이거 뭐 썼어? 이거 수익 다른 친구 거야? 나는 출력 걸어줄게. 네. 자, 여기서 F가 연속 조건이 있어야 돼요. F가 연속 조건이 있었다면, 그러면, 연속이니까. 극한이나 연속이나. 그래서 우리가 FA가 B다. 여기 넘어가려면 이제 F 연속 조건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극한 값을 함수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FA가 B랑 똑같은 얘를 FA로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러면 비로소 이제야 이게 평균 반응의 극한이니까 이제 미분계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존재한다고 했어요. 평균 변화의 극한 이 미분계수랑 똑같은 건데 C로 존재한다 하니까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었어도 내가 알게 된 사실 F'A는 C고 F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구나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추려 볼게요. 아무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에서 우리 수능에서 맞닥뜨릴 문제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또 안 주면 어쩌고 교육과정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이면 두 가지 조건 바로 뽑아내야죠. 누가 몇이고? FA는 B이고 F'A가 몇이다? 이렇게 함수값과 미분에서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아래 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이면 어떻게 돼? F? 0은 몇이고? 0. 그럼 이게 H-0분의 F형 0이니까 내 맘대로 빼기 F형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미분계수 정의가 되어요? 누구는 몇이다? 0은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요? 어떻게 해석하죠? 어떡하죠? 인수분해 일단 먼저 해줘. 인수분해. X만 제발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문제 낸 걸 거 아니야. 자, 대입관 차례가 극한식이니까 분모의 극한이 얘 때문에 몇이 되거든요. 0. 근데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분자의 극한도 몇이여야 해서 0이여야 해서 이거이면 F 몇이? 이가 몇이다? 5다. 그럼 얘는 내가 F2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 요만큼이 2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몇으로 수렴? 4로 수렴. 얘는 F' 2로 수렴. 그럼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분리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4? 4분의 1 F'2가 몇이다? 5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넘겨버려서 계산을 보통은 하죠. F'가 몇이다? 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원리는 이해를 하고 해야 돼.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뭐지? 이거 왜 이래? 모양이? 어떡하죠? 인수분해. 인수분해부터 한번 시작하면 답선죠. 자, 인수분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인수분해 해줬어. 그냥 뭐 할래? 모르겠으면 뭐 해야 될까, 당연히. 대입관찰 해야죠. 수투 22번, 미적분 30번, 복잡한 극한식 나오면 보통 뭔 말인지 몰라. 나도 몰라. 이게 뭐야? 그럼 뭐부터 당연히 해야 돼? 대입관찰부터 당연히 해야 돼. 그게 기본이야. 시작이야. 극한입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얘 때문에 분모 몇이 되네요? 분모 극한 0인데 뭐하니까? 수렴하니까 누구의 뭐도 뭐다? 분자의 극한 0이다.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F 몇이? 0이 몇이다? 그럼 내 맘대로 마이너스 F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Y좌표의 차잖아요. Y증가량이에요. 이거 X좌표가 몇인 전부터? 0인 전부터 몇인 전부터까지? 2H일 때까지 Y증가량이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분모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을까? EH EH-, 그러니까 EH가 있었으면 되는데 비슷한 게 있어. 누구? H 2 곱하고 앞에다가 이제 2 바꿔 빼버릴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걸까요? 0에서. 왜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기 0이랑 EH 이 평균 변화율이었거든? 근데 지금 누구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야? EH가 어디로? 0으로 다가가니까 그럼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0에서. 그래서 이제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이게 F 프라임 0이 되겠네. 그리고 얘는 몇으로 수렴하겠네요? 3. 그럼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라고 쓰면 F 프라임 0은 이거 3 넘기면 몇이에요?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앞에 2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몇 분이면 2분의 9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계산 실수하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느냐? 야 이거 너네 못하는 사람 없잖아.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무슨 뭐 그림인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모르면 필요 문제들을 못 따라가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도함수의 정의는요. 도함수를 왜 만들었냐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거 구해라라고 하잖아? 그러면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 정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만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계산 리미트를 몇 번 계산해야 돼? 10번 해야 돼요. 너무 짜증난단 말이죠. 그래서 야 리미트 한 번만 계산해놓은 다음에 정리해놓고 거기다 대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리미트를 정리해놓은 함수가 도함수예요. 자, 도함수는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f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x, fx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내가 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도함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도함수는 tx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정점을 x로 두고 싶거든. 정점을 x로 두고 싶기 때문에 x로 두고 싶어. 그럼 동점을 다른 문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쓰기로 한 거예요? t. 그러면 t가 어디로 갈 때? x로 갈 때 하면 돼요. 그럼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 x에서 접선의 프라임 x가 되니까 그걸 도함수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주로 도함수는 예를 많이 쓰죠. 도함수의 정의하면 주로 t 쓰는 것보다는 h분의 20을 더 많이 써요. 이제 a 자리를 x로 대체를 하고 x로 정리한 다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 계산 한 번만 해놓으면 극한식을 한 번만 계산해 놓으면 나머지 9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도함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도함수 여러 가지 표현도 알아야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도함수 너 뭔지 알아? 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낼지는 모르는 거니까 y는 fx라고 한다면 f 프라임 x 또는 y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럴 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게? 야, dx보다 d 하면 안 돼? dx d가요? 아니요. 따라서 dx 분자일고 분모 읽어야 돼. 그 dx분의 d는 대학교 때 하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ddx 라고 읽어야 되고 이거는 ddx는 하나의 기호인 거야. 오른쪽에 있는 문자 또는 식을 누구로 미분하겠다? x에 대한 도함수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dx fx라고 읽어야 되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fx를 누구로 미분하겠다? x에 대하여 미분을 하겠다. 도함수를 구하겠다. 이것도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럼 이거는 dy dx. 이거는 누구를 y를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뭐 하겠다? 미분하겠다. 도함수를 구하겠다. 도함수를 구한다. 줄여서 뭐 한다라고 부르기를 한 거예요? 미분한다. 자, 미분이라는 한글 표현은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 이것도 미분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대표 미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그 계산 자체를 미분한다. 동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이거는 기출엔 좀 안 나온 지 오래됐죠. 오래돼서 얘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런 항등식, xy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변수 항등식은 다룰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나는 보통
의심하는 편이고 따라서 좌변을 도함수의 정의로 그래서 x, y 이 y 대신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거 h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fx 플러스 h 있잖아. 우리 도함수 정의가 f 프라임 x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리미트 h를 쓴다면 h 영어로 할 때 h 분해하고 분자가 어떻게 됐었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면 지금 저 좌변 fx 플러스 h가 이거거든.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문자에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h로 바꿔야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그대로 쓰겠다, y를 그대로 쓰겠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fx 플러스 y 모양 딱 있네. 그러면 이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야 되거든? 이 모양 만들어야 되는 지금 얘가 좌변에 있어요. 그럼 얘 친구 데리고 와야지. 양변에 누구를 빼고 fx를 빼고 누구를 나누고 y로 나누려면 근데 전제 조건 하나 깔아줘야 되겠네. 누가 뭐 아니다, y가 0이 아니다. 전제 깔고 나눠버려요, 양변을. 그런 다음에 이제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y 영어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남삼컷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건 남삼컷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넘기고 나누고 리미트 하면 좌변 f 프라임 x, 이거는 x만 남고요. 이 친구가 f 프라임 1이 되니까 f 프라임 0이 되니까 상관없다 하면 되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냥 안 되고요. 자, 우리 공부할 겸 개념 프린트를 뽑아줘야 될까? 뽑아줘요? 필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해봐봅시다. 우리도 어려운 것들 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출력을 걸어는 못 되네. 그럼 좀 하기 부담했어. 문제는 안 보고 개념 부분만 뽑아줄게요. 뒤에는 킬러라서 일단은 얼마나 다음 함수. 자, 이쪽 내용들은 얘들아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 많을 거야. 미분 쪽은 양은 많지만 익숙한 게 많을 거라서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 몰라도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긴 알아야 돼. 아하! 세 개인데 두 개네. 세 번째는 개념이 아니야. 문제가 너무 많아서 분리해놨다. 그럼 두 개의 개념 배우는 건데요. 자,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려면 리미트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야 됐었어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아, 매번 내가 리미트 해봤더니 상수함수는 무조건 어차피 몇 나오더라? 0 나오더라?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자연수일 때 x, n승 이렇게 있으면 맨날 리미트 해봤더니 어차피 계산하면 n, x, n 말씀 나오더라. 그래서 외우자는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외우면 뭘 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내가 f의 도함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도함수를 알고 있는 어떤 함수의 실수배를 했어. c배 곱하기 c 이렇게 했어. 얘 도함수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 도함수에다가 곱하기 c 한 거랑 결과가 똑같더라. 따라하자. 실수배는 미분법. 뭐 실수배된 함수의 도함수는 그냥 쓱싹 해버려라. 굳이 새로 리미트 하지 마라 이거죠. 자, 내가 f의 도함수를 알고 있고 g의 도함수를 알고 있다면 f+만 g는 리미트 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미분한 거 더하고 뺀 거랑 결과가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하라. 고정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꼴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얘는 합차의 미분법이라고 그러고 5번은 이름이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할 거야. 무슨 미분법? 5의 미분법. 왜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얘는 그냥 프라임인데 얘는 왜 프라임 하면 안 돼? 이 리미트 계산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왔지만 리미트 계산해보면 얘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이 증명을 지금 오늘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곱이 문법, 모양은 익숙하죠? 많이 해봤으니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의 일부분이야. 그 한 케이스인데 요거 정도는 우리가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거듭제곱이 된 함수를 미분을 하고 싶다. 그럼 요
거듭제곱 안쪽 있죠. 얘를 따라하죠. 속함수. 그리고 이제 겉함수가 xn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라 그러면 얘 그 괄호 안쪽을 한 문자 라지 x라 생각하고 그냥 xn승 미분하는 것처럼 미분을 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nx에 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 라지 x 대신 다시 fx를 바꿔 쓰고요. 그 다음 요 라지 x를 미분한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건 뒤에 한번 뭐 하면 된다? 그럼 내가 증명은 생략 이거 증명은 미조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 얘 정도는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합성함수 민법이라는 걸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가지고 가자.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 자, 고비비용법 계산이 되게 번거로워요. 자, fx가 식이 3개짜리다. 그러면 도함수 구하세요. 그러면 좀 많이 귀찮긴 해요. 하나씩 미분하는 걸 써야 돼. 얘 미분하면 이거 1차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냥. 마이너스 1 아니면 없어져. 미분하면. 그리고 나머지 뒤에 2개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2개 더하기 세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써줘야 해요. 되게 길어진단 말이죠. 너무 귀찮아. 근데 도함수는 좀 짜증나지만 미분계수는 해보면 안 싸. 왜냐? 내가 fx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일 때 꼭 g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인수로 있기는 하는데 a일 때 미분계수인데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비분법을 해봅시다. f'x는 어떻게 되죠? g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고비분법 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a, a 대입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기가 싹 다 몇이 되니까요? 0 이렇게 되고 누구만 나오면 GA. 그래서 증명 끝. 내가 x-a 인수를 가지고 있는 애를 a에서 미분계수 구하고 싶다? 따라서 가리고 a 대입 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f'b 구해라 그러면 굳이 고비분법 안 해도 돼. 누구 가리고? x만 b 가리고 그냥 뭐 대입 b 대입하는 결과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런 케이스 야, 4개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4에서 그러면 누구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x-4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뭐하고? 몇 대입? 4대입 하면 미분계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돼. fx가요 x마 1 제곱 x 이렇게 있잖아. f'1 구해라 그러면 이 가지고 있죠? 근데 몇 개 가지고 있어? 2개. 따라서 하나만 가리고 대입. 야, 그러면 2개 있는데 하나만 가리면 대입하면 몇 대 버릴까요? 0. 그냥 0이 그건 조심을 해야 돼. 2개 다 가려버리고 대입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하나만 가리고 대입하는 건 알고 이거를 유용한 도구를 써야 되는 거지 막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미분계수 쉽게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건 0분의 0꼴이에요. 왜냐? 이게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0분의 0꼴 극한식이라서 대입한 차를 했는데 0분의 0꼴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극한식의 계산이에요.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해서 0이 되는 원인을 소거시키겠다! 이게 1단원 극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0분의 0꼴을 극한식 계산으로 처리한다? 뭐뭐 처리해야 된다고요?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중 하나 되는 거 그냥 계속 쓰면 돼. 자, 극한식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꼴을 만들어서 변형을 하고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분자를 뭐 해버려서? 치환. 통째로 그냥 분자 복잡하게 생겼어? 그냥 치환. 이렇게 해버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해 하고요. x 10승 마일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인수분해 하면 엄청 지저분하게 나온 거야. 개그게 나와요. x 9승 더하기 x 8승 더하기 땡땡땡에서 뿌리기까지 개그게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f라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하다? 대입하고 안 차는다. 분모의 극한이 몇이에요? 0이죠. 분자의 극한 여기 대입하면 몇이야? 0분의 0꼴이면 여기를 f로 치환을 해버리고 미분계수를 쓸 거면 그러면 어차피 fx 나 식이 알고 있거든? f2 몇이랑 똑같아? 0이랑 똑같잖아. 그럼 fx 마이너스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 뭐랑 똑같은 말이 될 거야? f'1이니까 얘 그냥 바로 뭐 해버리고 미분한다 몇 대입? 1대입은 이건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이거 미분하고 1대입하면 몇만 남을까요?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세 번째 로피탈의 정리랑 똑같아요. 로피탈의 정리는
따라하세요. 0분의 0꼴이면 분모 문제를 미분해도 결과가 똑같다. 네, 대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논술형에 쓰면 안 되지만 수능에서는 조금, 수투에서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미적분에서는 저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투에서도 저격할 수 있어. 저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킬러 문제가 아니면 저격 못해. 대부분의 상황에 쓸 수가 있고요. G분의 F 그럼 미분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면 얘도 아까 X-분의 X10승 마이너였죠? 뭐분의 먹거리고 확인했었어 아까? 극한식은 나왔으면 대입관찰이 먼저잖아. 0분의 9 확인했지? 분모 분자에 뭐 해버리라고? 미분하면은 분모이 미분하면 몇 대야? 1. 분자 미분하면 몇 대요? 10x 한 다음에 얘 극한을 구해도 결과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대입관찰은 이제 너무 좋아요. 분모할 게 아니야. 분자 몇이에요? 10. 똑같아. 그래서 사실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거랑 미분계수 쪽이 한 줄 차이야. 한 줄 차이면 굳이 로피탈 왜 쓴? 이럴 때 좀 편해요. 뭐 이런 꼴이 되잖아? 자, 미분계수 정의를 쓸 수가 없어. 미분계수 정의되려면 분모에 x마일이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몇 개나 있어? 2개. 이럴 때 로피탈이 좀 유용하게 있어요. 그럼 얘 바로 미분해버리면 이거 만약에 f1이 0이었다고 칩시다. 자, 미분해버리자면 어떻게 되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하고 x만 1분의 f 프라임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대입관찰하면 뭐는 먹골? 0분의 0꼴 이어야 수렴할 수 있게 수렴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도 0이잖아. 그러면 0분의 0꼴이면 또 내가 분모 분자를 뭐 해버려도 돼요? 또 미분해버려도 돼, 계속. 언제까지? 0분의 0꼴이 아닐 때까지.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분모 몇 대 버려요? 2. 그럼 거기서 대입하면 그게 답일 거야. 이럴 때는 좀 로피탈이 유용하게 써요, 수능에서는. 아니면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x-1을 인수로 갖는다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수능에서는 이것도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을 이 두 가지로 처리를 하되 애들이 이것만 너무 많이 해. 이것만 하기 편하니까 야, 이 리미트 왜 함? 이게 좀 더 편한데 하니까 저격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킬러야. 그것이 계산. 예를 들면 미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뭐 x만 1분의 이렇게 해도 갑자기 루트하고 절대값 fx 마이너스 뭐죠? 막 이렇게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끝까지 계산으로 가야 돼요.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0분의 5거리면 이 방향 뭐를 쓰는 게 좋을까요? 유리와 땡땡땡 있으면 분모 분자에 켤레 곱해서 유리와 한 다음에 식을 다듬어 나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 킬러예요. 그래서 킬러에서는 22번에서는 이런 게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목표가 22번도 푸는 거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극한식 계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0분의 0 계산 예시인데요. 안 할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수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킬러 단골 소재야. 미적분하는 친구들 미적분 단골 소재죠? 논술 단골 소재예요. 자, 따라하세요. 항등식 계산. 항등식의 계산은 우리 문화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5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대입. 제일 중요한 건 대입이야. 제일 중요한 건 대입이에요. 대입을 잘해야 돼. 뭐를 대입하면 식이 좀 깔끔해질까, 뭐 특별해질까를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쉬운 문제는 상수를 대입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갑자기 x에다 막 2x 대입, 막 n분의 x 대입, 뭐 이상한 거 막 대입해야 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입해서 이득 볼 만한 게 없다. 그럼 이제 뭐를 하거나 미분하거나 뭐 하거나 전부. 자, 양변을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함수였어. 양변이 항등식이면 미분을 한다는 건 무슨 함수를 구한다의 의미예요. 야, 어차피 똑같은 함수면 도함수 어떨까? 같겠지. 그래서 항등식을 미분하면 또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는 계산인데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적분을 했을 땐 적분 상수가 생겨요. 적분 상수 C를 결정해준다면 우리 항등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다항식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죠. 따라하세요. 최고차항 비교, 개수 비교. 예, 최고차항 비교, 개수 비교가 있고요. 아래는 이제 양변에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인데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 문제 수식으로 자주 나오는 게 xfx는 뭐 x제곱을 3x 등 이렇게 뭐 있지 1이 추가 나왔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양변에 x 뭐 하고 싶어? 이 맘대로 막 나누면 되는데
안 되죠 당연히. 존재를 깔아야죠. x가 뭐가 아닌데? 0이 아닌데. 0이 아니다 일 때는 나눠버려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될 식이? f 프라임 x는 한다요? x 플러스 3 뿔 땡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거는 x가 뭐가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식인데 0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도함수가 연속 또는 민가는 이란 말이 있다면 보통은 도함수가 연속이란 말이 있다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얘가 없다고 적어서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x 플러스 3을 그려요. 근데 0일 때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0일 때는 모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여기 색칠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기 색칠돼야 안 돼. 그러면 얘는 누가 연속이란 말이 있다면 도함수가 연속이란 말이 있다면 이 조건 그냥 없이 그냥 나눠버려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왜 괜찮아지는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한 시간이 되긴 했네요. 자, 거의 끝났어요. 이거 안 끝났네. 자, 요거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증명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되긴 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해요. 자, FA가 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X-A를 인수로 갖는다. 수학상 1단원 내용이었어요. 무슨 정리? 인수정리죠. 인수정리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F 프라임에도 0이라면 이란 내용이에요. 이 인수정리의 다른 정리 1번이고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 기하학적 의미까지 뒤에서 이제 쉬는 시간 하고 나서 할 텐데 이 기하학적 의미가 뭐죠? F가 X축에 접한다. X는 A에 접한다. 여기 2개 이상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기울기 0이니까 X-A 그리고 여기 지나야 돼. A인데 여기 지나야 되는데 기울기가 지날 때 몇이라고 한 거니까 0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면 뚫고 잡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인수로 가시면 X축에 뭐한다? 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요 하고 잠깐 쉴까? 자, fx가 x마이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하면은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얘기예요. 얘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인수로 가지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 fx는 하고 뭐라 쓸까요? x마이의 제곱 뭐 gx, px, hx 뭐 쓰고 싶으면 쓰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요. fx 마 3 얘가 x마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 마이너스 3은 하고 뭐라 쓰면 돼요? fx는 하고 쓰고 싶으면 어떡하지? fx는 하고 x마 2의 제곱 gx 한 다음 이거 원래 마 3이었으니까 넘겨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거는요. f-g가 x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는 하고 써도 될까? fx는 하면 뭐라 써야 돼요? x제곱 hx 플러스 g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 3번이랑 얘는 해요. 자, 이 친구는 f1이 0이고 f'1도 0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니까 fx는 x마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땡땡땡 이렇게 쓰는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f1이랑 g 똑같고 f'인 g' 똑같다. 따라서 함수값이가 미분계수가 같다. 이거 f랑 g가 1에서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죠. 공통접선 가지는 그 얘기였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함수를 해석할 때는 두 함수의 관계를 빼기 함수로 주로 다루게 되죠. hx를 f-g라고 한다면 얘는 h 몇이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거는 누가 몇이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8mm 0이다. 그럼 h라는 애는 1에서 뭐하고? 접하고 오니까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이거이면 내가 fx는 하고 막 써도 괜찮을까? 원래는 h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h가 f만 g니까 g를 넘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f는 하면 뭐라 써버릴까요? x만 1의 제곱 px, 라지 px로 쓸게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 f가 4차, g가 1차 접선일 때 그때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 계산이 많이 편해져서 3차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4차일 때는 이게 엄청 유리해져서 이 표현도 알아놓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미분 가능성 한번 보고 지금 시간이 내 핸드폰으로 7시 8분이니까 20분? 20분 시간. 네.